자, 저희가 안경테로 사용되는 소재들 중에서 이제 비금속 소재, 비금속 소재들은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이 여기에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 플라스틱을 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열 가소성 수지인지 열 경화성 수지인지로 구분할 수 있고, 요거에 따라서 또 사용되는 재질들 하나하나의 특성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내용들을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열 가소성 수지에 관한 설명 중에서 이제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라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의 특징을 일단 딱 살펴보게 되면, 열 가소성 수지는 이제 열을 가했을 때 연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열을 또 이제 없앴을 때는 원래대로 돌아오죠. 내부에 어떤 열을 가했을 때 화학적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연화됐다가 열이 없어지고 이제 차가워지면 이제 좀 수축하고 이런 형태적인 변화만 있을 뿐이지 내부적인 변화는 없었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반면에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구조 자체가 더 훨씬 더 치밀하게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는 그런 이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의 물성을 딱 이렇게 두고 봤었을 때 열 경화성 수지는 조금 더 단단하고 강한 이제 성형물을 만들 때 유리하고, 뭐 내화학성이나 어떤 내약품성, 내후성, 뭐 여러 가지 이런 성질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한 그런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구분을 해주시고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가열하면 3차원의 망상 구조, 그물 구조를 형성하면서 경화된다. 이거는 열 경화성 수지에 대한 설명이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한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열 경화성 수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열 가소성 수지는 선상 구조죠. 그래서 열 가하면 이제 단순하게 조금 이렇게 팽창됐다가 그때 이렇게 어떤 원하는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냉각시키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요런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내열성이 좋고 열에도 강하고 강한 성형물을 얻을 수 있다. 일단 좀 강하다라는 이제 그런 언급이 나오면은 일단 열 가소성 수지와는 좀 이제 또 비교되게 열 경화성 수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페놀 수지, 요소 수지, 멜라닌 수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다 역시 열 경화성 수지고, 이것들은 이제 안경 렌즈 재질로 사용되는 열 경화성 수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열 경화성 수지에 비해서 분자량이 크면, 분자량 자체를 비교를 해보면 열 가소성 수지가 분자량이 크고요. 열 경화성 수지가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좀 작아요. 그리고 냉각했었을 때 가열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간다. 가역적이라는 얘기죠. 요게 바로 열 가소성 수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요런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열 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주로 이제 사출 성형법이라든지 압출 성형법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래서 밑에 주형 주조법이라고 하는 캐스트 몰딩은 주로 이제 열 경화성 수지에서 이용되는 이제 주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아세테이트라고 보통 부르죠. CA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그 플라스틱 안경테를 이렇게 쭉 살펴볼 때 이제 초기에 사용됐었던 재질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개발해서 사용되고 있는 재질로 순서대로 쭉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 사용됐었던 기본적인 천연 섬유소 셀룰로스를 기본으로 하는 그 재질도 크게 세 가지가 있었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맨 처음에 사용됐었던 셀룰로스 나이트레이트, 그러니까 그 셀룰로이드 같은 경우 지금 사용이 거의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세테이트, 셀룰로스 아세테이트거든요.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 네, 설명드렸을 때 제가 초기에 나왔었던 그 셀룰로이드의 어떤 치명적인 어떤 결점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요 문제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세테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외선에 황변된다. 셀룰로이드가 자외선에 황변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 아세테이트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자, 이연성 불 붙고 발화되는 온도가 180도씨다. 이거 다 셀로스 나이트레이트 셀룰로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시나 130도씨에서 기포 발생하고 180도씨에서 발화된다. 이거 셀룰로이드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성형성이 좋아서 이제 비교적 좀 단단해서 패드나 템플 팁 이런 거 만들 때 용이한 것은 요 계열 중에서 셀룰로스 프로피오네이트에 대한 설명이었었죠. 세 개를 비교를 했었을 때 비교적 좀 단단한 게 이 프로피오네이트였었거든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오랫동안 물에 침지 시에 백탁되는 이제 원래 그 뭐 아세테이트 세 개 다 좀 투명도가 있는데 특히 이제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투명한 게 굉장히 장점인데 물에 담그게 되면 이 투명도가 떨어지는 거죠. 희뿌옇게 내부가 이렇게 좀 불투명한 상태로 이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탁된다 했었을 때는 일단 CA, CP도 백탁이 되긴 하지만 이제 그 정도로 봤었을 때 요거는 CA에 대한 설명에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하면 여기에서는 5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셀로스 계열 세 가지를 같이 엮어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잊어버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소재 중에서 가장 낮은 비중 이런 거 이제 가장 가볍다, 강하다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것일까요? 폴리아미드, 그죠? 폴리아미드 중에서 안경테로 사용되는 것은 66 나일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비중이 1.1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비중까지도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형상기억 플라스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거든요. 옳지 않은 것은 형상기억 플라스틱, 형상을 기억할 정도로 보건성이 좋은 플라스틱, 보건성, 탄력성, 강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재질이었습니다. 이거 이제 만들 때 미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개발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되는 그런 물성들을 다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물성을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구부리거나 비틀어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보건성이 굉장히 좋다. 맞고요. 자, 온도에 대해서 부피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단점이다 했는데 온도를 줬었을 때 부피 변화가 최적의 어떤 변화가 이렇게 막 크면 변형이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단점인데 이 형상기억 플라스틱은 아까 살펴보셨지만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부터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까지도 잘 견디는 형태적인 어떤 변화가 없는 것이 큰 장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답은 일단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요게 이제 개발할 당시는 1992년, 그죠?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때 개발을 하면서 이 물성이 안경테로서도 너무 적합한 좋은 소재라서 이걸 상품을 만들면서 이름을 붙이기를 메모라이트라는 상품명으로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게다가 이게 색상이 굉장히 이제 색상적인 부분에 있어도 아름답게 낼 수도 있는데다가 그 색도 이제 원래의 색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는 옳지 않은 것으로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열 가소성 소지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열 경화성 소지에서는 딱 한 가지 그 옵틸테 살펴봤었잖아요. 에폭시 수지 중에서 이 옵틸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웠어요. 비중이 낮다. 1.16에서 1.17 정도 됐었거든요.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잘못 얘기한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열 경화성 수지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알코올, 약품, 내화학성, 내약품성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말이겠죠. 자, 그리고 검은색이 주조색으로 색상이 단조롭다. 이거는 앞으로 살펴보실 탄소섬유에 대한 설명인데, 에폭시 수지인 이 옵틸테 같은 경우 염색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원하는 다양한 색깔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말이고, 그리고 체적 변화가 많고 수축성이 크다. 이것도 아니죠.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 내부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고 치밀한 조직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경 조제 가공할 때도 사이즈를 잘 맞춰서 이제 넣으셔야 되세요. 자, 내열성, 강도 우수하다. 강도, 경도, 내열성, 내화학성, 내약품성 다, 내후성 다 우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가소성 수지랑 열경화성 수지에서 언급되는 몇 가지 재료들의 특성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그 비금속 소재 중에서 무기 소재가 있어요. 자, 무기 소재 중에는 탄소 섬유하고 탄화규소 두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일단 이 탄소 섬유 같은 경우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탄소가 내부에 많이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런 재질을 탄소 섬유라고 해요. 보통 90% 이상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재질을 탄소 섬유라고 부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을 해서 이 탄소 섬유를 만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이제 판계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인조견이 레이온이라든지 뭐 피치, 역장, 그러니까 아스팔트 찌꺼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탄화시켜서 열을 가해서 탄화를 시켜가지고 이 탄소 섬유를 만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탄소 섬유 하면 지금 보시는 이제 요런 것들이 탄소 섬유로 만들게 되는데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강도가 너무너무 센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물론 뭐 안경테로도 쓰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강도를 요구하는 다른 분야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경테로 사용이 될 때는 이런 강도가 요구되는 이런 스포츠 글라스 같은 경우에 사용을 했었을 때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료를 쓸 수 있지만 대부분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이 판계를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탄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재료를 얻을 때 이제 수율이 좋기 때문에 보통 이걸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역시 이제 비중을 봤었을 때 1.23 정도 된다 했는데, 역시 이제 셀룰로이드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경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고, 일단 탄소 섬유, 탄화규소 이러면은 강도가 엄청 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이렇게 강도가 세다 보니까 조금 테를 얇게 만들어도 강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얇게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이렇게 해도 세다는 얘기예요. 자, 너무너무 강도가 셉니다. 그러면은 이제 같이 탄력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탄력성이 부족한 게 좀 단점이고, 파단 신도가 작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국부적으로 구부렸을 때 똑 부러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강하면 부러지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공할 때 이제 저희가 뭐 열가소성 수지처럼 이렇게 좀 크게 가공해서 밀어놓고 열로 이런 식의 어떤 힘을 가하는 건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너무 이제 이 강도가 세다 보니까 힘에 의해서 그냥 견디지 못하고 부서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어떤 열에 대해서나 어떤 추위에 대해서나 약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너무너무 우수한 거죠. 생체 친화적인 것도 굉장히 안경테로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 팽창 개수가 작고, 열에 대해서 팽창하고 수축하고 이거 별로 없어요. 원래 형태 그대로 유지되는 치수 안정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거는 사실은 좋은 물성이 되겠으나 이거는 좀 탄력성이 또 부족하다라는 말과 또 이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착용했었을 때 어떤 착용감 부분에 있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큰 단점이
장점은 이 큰 장점이 이건데 큰 단점이 뭐냐면 검은색이 주조색이에요. 색깔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제 요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섬유 하면 일단 1번으로 이제 강하다라고 이제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색깔이 단조롭지 못하다. 요 정도의 특징을 이제 갖고 세부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과 거의 유사한 이제 탄화규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성질은 비슷하겠죠. 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은 만들 때 재료 자체가 벽화식물을 탄화를 시켜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탄화규소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탄화시켜 가지고 만들 때 만들어진 형태가 이런 분말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색깔이 녹회색이죠. 벽화식물을 이렇게 탄화시켜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형태, 이런 분말 형태인데 색깔은 녹회색 분말 형태다. 자, 이렇게 이제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염색을 하는데 용이해요. 기본적으로 탄소가 가지고 있는 강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만 게다가 아까 탄소 섬유가 가지고 있었던 색조에 있어서의 단조로움을 얘는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색깔을 다양하게 낼 수가 있어요. 또 이런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가공을 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는 것도 훨씬 더 유리해요. 가공성 부분, 염색성 부분이 훨씬 더 좋다. 당연히 강도가 세기는 하지만 앞에서 언급됐던 탄소 섬유보다는 좀 강도가 떨어집니다. 기본적인 안경테로서의 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비교를 했었을 때는 조금 강도가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분말 형태를요, 현미경에다 딱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형태로 보인다고 해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를 이제 봤었을 때 보통 고양이 수염과 비슷한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휘스커라고도 부릅니다. 탄화규소 섬유를 휘스커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얘 성질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벽화식물을 탄화시켜서 만드는데 만들었을 때 형태는 녹회색의 분말 형태이고 이 분말 형태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고양이 수염상과 같은 형태이다라고 해서 휘스커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휘스커. 자, 단단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알루미늄의 어떤 복합 강화제로 같이 섞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안경테의 어떤 물성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가공성이 용이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요. 염색이 용이하다. 앞에 탄소 섬유가 이제 색깔이 단조로웠던 것에 비해서 이제 염색이 용이하다는 것도 이제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또 게다가 가볍기까지예요. 가벼운 것도 너무 좋다라는 얘기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강도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강도가 셉니다. 셀룰로이드랑 비교했었을 때 한 2배 정도의 강도. 근데 탄소 섬유보다는 강도는 많이 떨어져요. 탄소 섬유 워낙 강도가 세다 보니까 그치만 이 정도는 안경테로서 뭐 충분히 만족되는 강도기 때문에 강도가 강한 편이고, 그리고 인장 강도는 이렇게 늘어뜨렸을 때 견디는 힘인데 이렇게 이제 강도가 센 것들 이런 것들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탄소 섬유 같은 경우의 경우랑 비교하면 탄소 섬유는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런 인장 강도에는 약한 거죠. 이게 뭐 이게 땡기고 탄성력이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파산 신도가 되게 작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또 비교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전반적인 특징은 이제 비슷하다, 강하다라는 것은 기억을 하시되 지금 보시게 되면은 탄소 섬유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이 있었잖아요. 색깔 부분이라든지 가공 부분이라든지 탄성, 인장 강도에 약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탄화규소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안경테로서 조금 더 사용하기 유리한 그런 물성들로 좀 보완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경테로 사용되는 무기 소재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무기 소재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탄소 섬유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잘못된 거. 자, 폴리아크릴로 니트릴계 판계열 유기섬유를 원료를 해서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사용을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을 원료를 해서 섬유 구성 원자 중 90% 이상이 탄소를 포함한 것을 탄소 섬유라고 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장 강도가 우수해요. 당겼을 때 얘는 약하거든요. 강도는 너무 세지만 탄성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했어요. 우수하면 염색이 자유롭다. 색깔도 단조롭거든요. 자, 요거는 사실은 탄화규소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옳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중에 비해서 강도가 대단히 크다. 강도가 세다. 맞는 말이죠. 그죠? 이렇고 그 다음에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가공 시 주의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맞고 생체 친화성, 내용제성, 내 방사성 등 우수한 재질적 특성을 가진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지문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그 탄소 섬유에 대한 특징을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과 비교해서 무기 소재로 언급이 됐었던 탄화규소, 휘스커가 있었었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강도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이 탄화규소도 강하죠. 근데 탄소 섬유보다는 약하지만 일반 이 플라스틱테, 뭐 아세테이트보다는 훨씬 더 강해요. 2배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인장 강도 이게 당겼을 때 탄화규소 역시 굉장히 강도가 세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런 플라스틱테보다는 특히 뭐 열가소성 수지에 포함되는 플라스틱보다는 탄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으나 탄소 섬유보다는 좀 인장 강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 지문은 맞는 말이고요. 비중이 1.17로 가벼웠고요. 그리고 열 가공이 가능하고 렌즈를 끼워도 조정이 자유롭다. 비교적 탄소 섬유보다는 이제 요거는 열을 가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요런 인장 강도나 요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조정이 좀 자유롭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색상 내기가 까다롭다. 이건 아니죠. 분말 형태라 가지고 색상을 다양하게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탄화규소에 대한 특징은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금속 소재로 언급되는 동물성 소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 중에서 귀갑태와 관련된 내용들만 하나 요거 정리를 하고 비금속 소재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태들이 다 그 거북이 등껍질을 이용한 귀갑태예요. 귀갑태. 사실 뭐 이런 형태는 지금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에 예전에는 금속이 가질 수 없는 굉장히 어떤 컬러감이라든지 어떤 투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족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품위의 어떤 재질들로 이제 치부가 됐겠으나 지금은 이걸 대체할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동물 조직을 이용을 해서 안경테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다루기도 이제 굉장히 까다로워요. 보관하고 이제 뭐 사용하는 데서도 굉장히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플라스틱이 나오기 이전에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금속이 가지지 못하는 이런 느낌을 좀 이제 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던 소재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북이도 굉장히 이제 종류가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북이 등껍질에서의 어떤 색감이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할 텐데 예전에 이 등껍질을 이용을 해서 만들 때 가장 고품위 좋은 이제 품질 로 이제 치부됐었던 것들이 약간 빨간색을 띠면서 약간 반투명을 뜬 황갈색 태가 가장 최상품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됐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빨간색을 띠는 반투명의 황갈색 태가 이제 최상품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속대보다는 더 부드러웠겠죠. 그죠? 부드럽고, 금속대는 어떤 피부 알러지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요런 이제, 귀갑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동물 조직이다 보니까 훨씬 더 인체 친화적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금속대랑 비교를 했었을 때, 예전에 사용했었던 금속대랑 비교했었을 때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특한 문양, 광택이 있어서 굉장히 왔겠죠. 아름답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을 했었었고, 그렇지만 요거는 지금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어떤 그런 물성과는 좀 멀어요. 만들기도 까다롭고, 가소성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고 유연하지 않으니까요. 탄력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만들 때 림 사이즈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태에 어떤 크랙이나 이제 이런 파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공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이제 가공할 때 이제 좀 불편 사항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제 주의점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건조한 것에 약하다 보니까 원래의 그 형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습도가 10% 이상 어느 정도의 습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피팅할 때 그 히터기에다가 유리알 히터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팅을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습식 가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습도가 있는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약간 이제 유연해진 상태에서 피팅을 이제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열풍기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해충에 의해서 손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도 해충 피해가 있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뜨거운 물에 절대 담그면 안 되고 초음파 세척기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부에 이제 물이 들어가서 색감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크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다루기가 너무 까다로운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금속을 사용하다가 요 동물성 소재로서 이 거북이 등껍질을 이제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 사용했었던 금속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사용됐던 게 구리 계열일 텐데, 이제 구리 비중이 한 9g 정도 되니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것에 비하면은 이 거북이 등껍질을 이용한 이런 동물성 가죽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가벼웠었기 때문에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또 선호한 그런 이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선호가 됐었으나 지금은 이것을 대체할 플라스틱, 너무 좋은 플라스틱 재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도 이제 예전에 사용했었고 아직까지 이제 귀갑태에 대한 어떤 이제 이 귀갑태가 굉장히 고품위의 어떤 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제 비금속 재질로 사용되는 안경테의 다양한 어떤 재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제가 이제 초기에 사용됐었던 재질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이제 당연히 그 물성은 이제 안경테로서 적합하게 변화를 해왔기 때문에 큰 이제 흐름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하면은 특별히 막 외워될 내용들이 그렇게 또 많지만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복잡하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흐름을 쭉 이해를 하시고 하나씩 이렇게 좀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